6월 20일입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7월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달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이 나라에 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 아주 명쾌한 사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이 쓴 논설입니다. 이현종 의원은 저도 함께 과거에 그 방송 패널을, 정치 패널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패널로 조우를 했던 아주 훌륭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주 완벽하고 아주 철저하고 또 그 정치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밝았던 뛰어난 분의 글이기 때문에 오늘 시적절한 사설이다, 논설이다 생각해서, 이 실론입니다. 실론, 사설은 아니고요. 이 글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비참하게 끝난 문정권의 평화쇼라고 했습니다. 비참하게 끝나버린 민정권의 평화쇼. 북한의 그 말폭탄의 침무는 완전히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부제를 달면서 확증 편향, 희망사고의 결과, 어긋난 그 시초의 단초가 정의용 특사가 방북부터가 어긋나 있었다라는 바로 이러한 얘기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17일이죠. 외교안보 원로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파 성향들, 또 친북, 완벽한 친북 성향들, 그래 대부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오찬을 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거기는 잘 알겠지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가 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의 분들입니다. 이제 나이들이 많으니까 원로 취급을 이제 하겠죠. 네. 이런 원로들을 만났다고 했지만 원로들과 오찬했지만 가까운 외교안보 원로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잘 아시겠지만 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특보 등등 이런 분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더 충격을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격받은 이는 문 대통령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처럼 살갑게 굴던 김여정이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또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없이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 이런 험구를 갖다가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네.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전 대통령이라고 비난할 때 청와대 전현직 비서진이 다 나서가지고 그냥 현직 비서관도 공격, 진중권 교수를 공격, 국회의원 된 전직 비서진도 공격. 아주 강도가 센 그런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진중권 교수한테 공격을 했죠. 그런데 김여정 독설에는 비난은 조금 하면서도 북핵팩이라든가 본질은 싹 피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남매에 대해서 선대와는 다른 합리적이고 똑똑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고 팬클럽을 운했던 이들이 돌변한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여기서 팬클럽 회장 하겠다는 사람들은 누구 뭐뭐뭐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부를 떨었던, 김여정에게 아부 떨었던 사람들 솔직히들 고백해 보시죠. 네. 지난 3년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확증 편향, 희망사고가 이런 특대형 참극을 빚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현종 논설위원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불과 1년 전인 지난 6월에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등 3자가 회동한 직후에 뭐라고 했느냐면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버금간다고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18년도에는 평양에서 봄이 온다는 공연 기획을 했던 탁현민 지금 비서관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공연 기획했던 탁현민을 최근 다시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가을이 왔다로 또 한 번 빅쇼를 계획했지만 지금 이현종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번의 빅쇼를 기획했지만 봄은커녕 여전히 한겨울임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상황의 출발점 18년 3월 6일 대북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의용 볼튼이 지금 정의용 소위 말해서 볼튼이 한국이 창조주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볼튼이 실무자로서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길로 또 미국 가서 트럼프 귀에대고 샬라샬라 했다고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인데 결국 나중에는 김정은과 트럼프는 춘판이고 판당고라고 표현하는 거 춘판이라는 뜻이죠. 스페인. 창조는 누가 했느냐? 한국 코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코리아 누가 했느냐? 크게는 문재인 대통령, 적게는 정의용이가 한 셈이죠. 그 볼턴이 얘기한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정 실장이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 실장 김정은이 이야기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핵 폐기로 오독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핵 폐기로 오독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면서 북핵 사기극의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이현종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멘토를 자처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위 외교안보특보는 우리는 중국도 미국도 편들 필요가 없다. 한미동맹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 주한미군 정당화 어렵다. 등의 말로 분위기를 확 걷었습니다. 북한은 솔깃했습니다. 미국은 문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매는 잘 서면 양복 안 버리고 잘못 서면 뺨이 석대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양측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정확하게 좁혀나가야 되는데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 오찬 때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18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 관철의 해로 딱 정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김정은이가 동생 김여정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낸 것도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의 방점을 두고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조명군 전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했거든요. 진실을 얘기했지만 이후에 사실상 경질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김현철이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 했다고 경질됐다고 언론은 얘기합니다. 자,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 진실을 얘기했지만 이후에 사실상 경질되고 말았다라고 이 이현종 논설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된 것도 근본적 개념 차이가 빚어진
참사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영변 핵시설 정도만 없애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희망을 줬고, 그러나 이 말을 믿고 기차로 수천 킬로미터 달려가가지고 김정은은 굴욕적인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생을 내세워서 제일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폭파 도발이 남의 일인 듯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면서 미국과 중국 중 택일할 수 있다는 말을 하니까 그 듣는 주재국 대통령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자가 무슨 주미대사입니까? 주재국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 감각이 전혀 전무한 사람을 거기다 보내놨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념적으로 코드가 맞은 사람을 보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그 대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고들 당시 많은 외교관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3년간 쇼는 끝났습니다. 객석에는 뼈대가 앙상한 남북공동사무소 폭파하고 난 잔해만 남아있다. 이렇게 참 서글프게 묘사하는 이현종 논설위원의 이 글은 상당히 소위 말해서 자화상, 분노의 자화상, 슬픔의 자화상, 뒤범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을 한 번에 날려버린 핵보유국, 북한의 갑질에 선처를 바란 듯 머리를 쪼아리는 굴욕만 남았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이 결론을 내는 이현종 논설위원, 그 마음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에서 남북관계가 보람되고 전쟁 위협도 제거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그런데 1년여 만에 국민에게 준 엄청난 충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답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에서 모든 것이 시동되고 시발되고 그 다음에 발전되고 성숙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그르치려는 혹의 불순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국민의 힘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또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그 담은 아주 위대한 헌법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네, 철저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태양은 다시 또 올랐습니다. 어제, 그제 폭파 이런 거, 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집권 여당 대통령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의외의 변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항상 진리와 정의, 바로 반듯하게, 그래서 윤석열을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취임사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그가 많이 뜯기고 많이 쪼이고 또 콕 집어내기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원칙,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소위 윤석열의 그 모델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시켜 이 나라를 이만큼 위대한 나라로 성숙시켰습니다. 네, 바로 이 역사적인 훌륭함을 우리는 국민들은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